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거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스토론 두 번째 주제 한미 협상 팩트시트 최종 마무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 분께 바로 평가를 여쭙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비춰서 실용적으로 만들어낸 성공적인 팩트시트 관세 협상이었다라고 저는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직후에 해석에 따라서는 9천억 불까지 우리에게 부담 지우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마는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그런 부담들이 많아요.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지 미국 무기를 사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방위비 그것을 3.5%까지 올린다. 1% 이상 GDP 대비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의 부담이다. 합치면 한 120조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농산물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정의돼 있다. 예.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향후에도 더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 점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예상 밖에 오늘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이 있었고요. 팩트시트 관련 내용이 나오고 나니까 산업계에서도 환영의 메시지들을 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헌신적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한다. 기술혁신 통해서 내실을 다지겠다. 또 그 마스가 프로젝트로 많이 지금 보도가 나오는 하나그룹은 안보정책, 정부의 기조에 적극 지지한다. 거제 조선소의 역량을 미국 필리 조선소에도 접목시키겠다. 이런 메시지 등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참 힘든 상황, 참 견디기 어려웠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소회를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밝혔다.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을 8월에 갖고 나서부터 에이펙까지 그리고 오늘 발표 이 시간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힘든 과정은 거쳤죠. 예. 외신을 통해서 시간은 우리의 편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버텨내겠다.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이 아니고서는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오늘 팩트시트에 대한 관세 협상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예. 대한민국에서 잘 안 됐다고 백지 시트라고 하는 데는 야당의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그리고 기업인들 그리고 외신조차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성공 아니면 한국의 승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트럼프가 요구했던 거 얼마나 좀 강압적이고 폭압적이었어요. 3,500달러 한 번에 다 내. 그리고 저기 방위비 부분도 아주 뭐 100억 달러 이상을 줘야 되고 뭐 10조 원 이상을 달라고 했었나요? 그러게 알고 있는데 그러게 시작했던 협상 자체를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와서 에이펙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지금 최종적으로 했을 때 내용을 보세요. 이 부분이 대한민국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더 많이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미국 측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던 것인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잘된 협상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풀어야 될 많은 세부적인 사안들이 있고 말씀한 대로 농산물 시장에 있어서의 쌀과 소고기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 부분은 막아놨다.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의 방위 분담금,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한 좀 감축 문제 이런 것도 또 논의를 해야 되고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은 받았으나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농축 처리 부분들은 어떻게 또 가져올지 또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으로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조건에서 시작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막론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 협정 자체가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목 잡거나 이게 주어가 국민의힘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느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25%에 달하는 관세를 일정 기간 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이 길어지니까 빨리 해라 이런 얘기가 국내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시간을 좀 끌면서 그것을 강점으로 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전략이 있었을 테니 예.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대통령으로서 토로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 오늘 나온 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백지다 하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성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가니까 선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담해야 될 1,500달러에 달하는 투자 금액 그것이 정말로 미국에 투자가 된다고 봤을 때 과연 그 기업들이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는가? 그러면 국내 투자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고용을 비롯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런 정도의 설명 등은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많은 기대감을 또 높이고 있는데 두 분께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내용은 또 좀 시간을 넉넉히 잡고 네네. 핵추진 잠수함만은 따로 이슈를 또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